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관리, 여러분들에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배선구의 견적서 출발합니다. 자, 배선구의 견적서 29회, 겨울철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이유, 연료 필터를 확인해보자 시간입니다. 저는 싱크로지 박승세입니다. 안녕하세요. S9모터스 배선구입니다.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가 제목이긴 하나 요즘 차들도 그런가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형차들은 확실히 그래요. 구형차는 확실히 그렇죠. 매년 그래왔습니다. 12월 말 1월 초쯤에 엄청 추워지죠. 네. 꼭 그때 연료 필터는 항상 동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연료 필터를 구할 수가 없을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네. 잠깐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리 연료 필터를 확인하세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자, 왜 그런가요? 일단은 연료 필터가 겨울만 되면 주구장창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먼저 할 말 했고 이제 여쭤봤잖아요. 요즘 차도 그러냐고. 어쨌든 간에 경유를 쓰는 한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아, 디젤 얘기입니까 지금? 예, 지금은 디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경유는 이제 그 장점이나 단점이 뭐가 있냐면 부품을 윤활할 수 있는 윤활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뭐 파라핀 성분이라고도 하죠. 파라핀 성분은 뭐냐? 양초를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거는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젤리같이 변해요. 그러면 그 젤리같이 변한 이 연료가 쉽게 말하면 연료 펌프가 압력을 밀어내도 안 나가겠죠. 네. 그래서 연료를 엔진에 공급을 못하게 돼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또는 걸렸다 꺼지는 거예요. 양초도 열을 받으면 물처럼 녹는데 네. 이제 열 안 받으면 딱딱하게 양초가 돼서 고체가 되는 것처럼 네. 파라핀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면 네. 이게 물이 되긴 하지만 네. 너무 추우면 혹한기처럼 내려가면 네. 이게 굳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나 저 철원 네. 추운 지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유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 파라핀 성분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죠. 맞아요. 역시 잘 알고 계시니까 정리가 빠르시네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 건데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의 디젤 경유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게 세탄가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제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즉 경유의 품질이 조금 안 좋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연료의 특성 또는 뭐 날씨 이런 악조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유차 시스템이 그거를 모르고 개발 안 한 게 아니죠.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것 중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게 연료 필터를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검게 보이는 게 연료 히팅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 그런 어는 것 때문에 연료를 뜨겁게 데펴주는 이제 열선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연료 필터에는. 네, 그래서 시동 처음에 이그니션 걸면 돼지꼬리. 그거하고 별도예요. 얘는 그래요? 그 연료 온도를 측정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연료 필터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 필터 아세이로 교환하는 즉 연료 필터 자체에 달려 있는 게 있고 네. 연료 필터 외적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옆에 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3도에서 연료 온도가 마이너스 3도로 인식을 하면 이제 그 연료 히팅 장치가 작동이 되면서 연료를 데펴주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연료 필터를 통째로 자주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냐면 연료 히팅이라는 거는 열선이잖아요. 네. 이 뜨겁게 해주는 것 열선도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일 새 거일 때와 흥 거일 때 연료 히팅에 이 뜨거워지는 이 온도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즉 연료 히팅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연료를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딱하게 젤리가 되는 연료를 녹일 수 있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의 요소가 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 설명 들어보면 네.
뭐하러 그 젤리같이 파라핀 성분을 넣었을까요? 자, 혹한기 경유처럼 안 네. 넣으면 그런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무식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경유를 쓰는 거에 자체에서 모든 시스템들은 왜 경유의 질이 중요하냐면 커먼 레일이라고 하죠. 전자 제어가 들어간 디젤차는 부품들이 따로 뭐 윤활 라인이 없어요. 보통 어떤 부품 뭐 예를 들면 진공 펌프라든지 윤활이 필요한 부품들은 다 엔진 오일이 순환이 되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터보도 있고 그래서 엔진 오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경유를 그 컨트롤하는 뭐 인젝터라든지 고압 펌프 이런 것들은 따로 윤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수만 번 엄청나게 빠른 움직임을 그 경유에 있는 윤활 성분으로 이제 윤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일정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한기유 네, 그런 유들은 그게 좀 적은데 네,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윤활이 더 덜 돼서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엔진이 작동 움직일 때 네, 엔진 오일로 윤활이 되는 건데 네, 그 윤활이 좀 덜 되니까 네, 피스톤 벽을 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죠.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의 노하우들 있죠. 겨울철엔 등유를 좀 섞으면 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등유에는 그런 윤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연료 계통이 잘 망가져요. 그럼 왜 넣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연료의 부품이 이제 좀 민감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사용했었지만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등유 넣으면 그냥 시동은 잘 터질지 몰라도 네, 부품에 대한 내구도가 떨어지는 다 떨어지는 거 거겠죠.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2,200바 막 압력 제어가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품들이 되게 미세해졌고 정밀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칫 연료가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나시상 동절기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당연히 뭐 파라핀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미컬 연료 첨가제를 추가적으로 넣어줌으로써 그런 걸 좀 보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첨가제라는 거는 이제 딱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수분을 없애는 연료 첨가제가 있고, 그렇죠. 그게 제일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연료의 그 성질을 좀 좋게 해주는 세탄가를 올려주는 것도 있고, 또는 부품의 윤활을 도와주는 그런 케미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들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부품을 교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케미컬들이 점점점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연료 첨가제를 보여드리면 사실 제가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용이랑 뭐 전문가용 이렇게 있는데 오늘 대놓고 광고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소비자용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연료 첨가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대의 연료 첨가제가 뭐 아드레날린, 뭐 가솔린용, 디젤이 있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그 연료의 그런 뭐 수분을 제거해 준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이제 좀 보완해 주는 쉽게 말하면 나인서클에서 판매되는 거는 약간 전문가용이에요. 그래서 뭐 연료 계통을 클리닝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본을 제거하는 때를 벗겨 주는 게 따로 있고 수분이나 연료 라인을 이제 코팅해 주는 이런 부품이 따로 있는 거죠. 케미컬이. 그래서 이번에는 연료 필터를 갈 때 그냥 속는 셈 치고 연료 첨가제를 같이 좀 써주시면 진짜 날씨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보험회사 불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면서 좀 안전하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운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 같은 직원 하나만 있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일단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역시 아까 언급하셨던 1번이 돼야 그렇죠. 2번이 되는 거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업주는 그걸 다 해주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재고들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기획이라 하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제가 마트 마케팅을 많이 써요. 견적 시스템을 도입하라. 네. 맞아요. 견적 시스템.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까? 편집해볼까요? 편집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근데 네. 진짜 순서대로 엄청 짜임새가 있네요. 1번을 하려면 6번이 돼야 6번, 5번이 돼야 되고 5번이 되려면 4번, 3번이 돼야 되고 이게 진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박 대표님이 더 잘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어떻게 광고했냐, 마케팅했냐, 이거인데 1번부터 8번까지를 같이 해라. 그게 아니라요. 뭐, 사람? 함께할 파트너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 필터 뭐하러 갈아요? 연료 필터를 뭐하러 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 히팅의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두 번째로는 필터 자체가 이물질을 걸러주잖아요. 그러면 필터가 이물질을 많이 걸러주면 저항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이물질로 인해서 필터가 얼어버리는 문제, 쉽게 말하면 파라핀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연료 필터 근데 뭐 사실 확인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꺼내면 무조건 교환 아니에요? 그냥 속 편하게 이제 교환 주기는 제작사에서는 5만 킬로로 보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겨울 전에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교환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얼마인데요? 연료 필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견적서를 안 보여드렸군요. 현대차 산타페 DM 기준으로는 아세르 교환 8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얼마 안 하는군요. 네. 그리고 밑에는 연료 첨가제 넣어서 뭐 12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제가 교환 주기를 잡고 있는 건 3만 킬로예요. 네. 3만 킬로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작사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평범하게 차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보통 2만 5천에서 3만 5천 이렇게 타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냥 미리 교환하는 게 나아요. 겨울 되기 전에. 특히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울 때 교환하려고 하잖아요. 증상이 뭐 문제가 있어서 교환하려고 하잖아요.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야, 디젤차는 피곤하군요.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좋은 하죠. 연비에 대한 대가가 꽤 있군요. 그런가요? 사실상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디젤 차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시선이 요즘 참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실상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특히나 화물차들이 그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화물차의 연료 필터는 진짜 딱 지면에서 무릎 있는 사이에 그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석 앞바퀴에서 밑에서 쳐다보면 연료 필터가 보여요. 즉 외부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연료가 좀 잘 얼어서 파라핀이 생기는 이런 위치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좀 안타깝고, 그리고 뭐 관리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연료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이제 정유회사가 그만큼 좋은 경유를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박자가 좀 안 맞아서 좀 오히려 소비자분들께서, 사실상 경유차 타는 사람들은 다 서민들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뭐 말 그대로 BMW 7 시리즈 뭐 디젤 뭐 이렇게 해서 뭐 고급 승용 디젤도 있겠지만 저는 한 80% 이상이 다 서민들을 위한 차가 디젤 차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디젤 차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 이런 거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으면 미리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샵을 해오면서 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지, 이래서 디젤차 타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뭐 근데 사실 저는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네. 디젤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근데 게요? 휘발유차가 더 싸잖아요. 차량 가격이? 모든 게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들이 타는 차라고 주장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서민들은 더 싼 차를 타죠. 소나타도 디젤 살 돈이 없으니까 휘발유 사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화물차들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포터2, 그다음에 봉고3, 스타렉스, 이게 대부분 타시는 분들이 뭐 회사에서 대기업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차도 있겠지만 상용차죠. 그거는 서민차라기보다는. 상용차가 아니에요. 그건 승용차예요. 상용차는 포터가 어떻게 승용차예요? 1.5톤 이상이. 아니까 네네. 그걸 갖다 출퇴근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차잖아요. 네. 스타렉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가정용으로 쓰는 그런 승합차 같은 개념이 카니발이고, 네. 스타렉스나 포터2, 네. 봉고3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돈을 버는 게 수단인데 과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서민들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 중요해요. 맥락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젤차 가격이 까다롭다 하는데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솔린은 뭐 짜잘짜잘하게 뭐 디젤차만큼의 뭐 커먼레일 시스템이 복잡해서 고장날 게 많이 없다고 쳐요. 하지만 앞으로는 휘발유는 엔진이 더 잘 고장날 겁니다. 엔진이 많이 망가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왜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달아드릴 거예요. 근데 휘발유 차는 엔진이 오일이 먹어서 엔진을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디젤은 엔진이 그러니까 가솔린 차에 비해 엔진이 망가진 경우는 덜합니다. 부품은 망가져도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이 안 그렇게 된 그런 맥락이면 저도 뭐 할 말이 있긴 하지만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뭐 디젤 엔진은 안 깨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휘발유 엔진은 점점 가벼워지고 알루미늄으로 주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네. 쉽게 깨지죠. 근데 그럼 뭐 뭐 사실 대표적인 게 재질 부분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또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직분사 때문이 아닌가. 아, 그렇죠. 직분사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따로 다루려고 해서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직분사이면서 도로 주행 조건 그 다음에 지금의 뭐 우리가 오일 교환하는 이런 주기 또는 그런 재질에 대한 변화로 인한 뭐 마모도 이런 게 휘발유 차는 되게 취약해요. 간단한 얘기로 살짝의 노킹을 맞았을 때 엔진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가솔린이라는 거죠. LSPI라고 해서 로우 스피드 프리 이그니션 LSPI 맞네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노킹을 맞고 엔진이 깨지는 사례가 가솔린은 이제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디젤 엔진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역시 시간이 우리가 일주일에 3번으로 바꾸니까 깊은 얘기가 오가는군요. 많이 질문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 되게 많이 달리는데 이번 주 방송은 상당히 댓글이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견적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첨부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BAE6461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배선구 검색하시면 저희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